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네, 메뉴 편입니다. 자, 저희가 상위 6개 팀 빅6 마지막으로 좀 메뉴를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왜 메뉴를 마지막으로 빼놨냐면 그 이적시장 마지막 날 무슨 막 폭풍 영입할 것처럼 막 하도 그러길래 야, 여기 마지막까지 보자 해서 마지막 남겨놨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이건 빨리 할 거. 야, 빨리 찍자니까 대충 뭐 맥가이어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 이제 지난 시즌 한번 먼저 훑어보면 리그 6위, 네, FA컵 8강, 네, 그 강팀 잡는 울버햄튼에게 깨졌었죠. 챔피언스리그 8강, 네, 바르셀로나한테 무너졌습니다. 어떻죠? 결과가 안 좋죠.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뭐 그 맨유가 감독도 바뀌었고 중간에 무리뉴 감독 날라가고 솔샤르 감독 오고 솔샤르 감독은 막 귀신 같대 진짜. 비정규직일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정규직 되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고. 아, 기복 진짜 많이 땄습니다. 참 이 맨유 참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 최근에 우승한 게 2013년이죠. 퍼거슨 감독 있을 때. 그때 우승하고 계속 감독 바뀌면서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사실 1992년부터 출범한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지면 가장 우승 많이 한 팀이 맨유잖아요. 13번 했나? 13번 정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제일 많이 한 팀인데 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참 맨유 팬들에서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맨유로서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시급한 건 그 기복.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될 때 안 될 때 확 되는 게 무슨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지난 시즌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됐냐 요거로 한번 간략하게만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감독과 선수들 간의 갈등 구조가 있었죠. 무리뉴 감독. 네.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그 포그바가 무슨 뭐 인스타에 뭐 올렸다고 그랬나? 뭐 그것 때부터 해가지고 뭐 선수 누구 막 안 좋다 막 대놓고 막 싸우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솔샤르 감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잘 만지작거리나 했더니 8연승 하다가 갑자기 막판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12경기에서 2승. 예. 왜 그랬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감독 교체가 되면은 새로운 감독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확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뭐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감독 교체 효과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거를 마술 지팡이 효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 사람이 딱 바뀌면 갑자기 마술처럼 팀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래 못 간 것 같아. 근데 그런 어떤 자극으로는 오래 못 가죠. 본질적인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솔샤르 감독이 올 시즌이 중요합니다. 보여줘야죠. 이제는 마술 지팡이 말고 진짜 지팡이로. 자, 두 번째.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후이 파리아 코치가 있었어요. 이 파리아 코치는 무리뉴 감독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선수들의 팀 컨디션 같은 거, 그다음에 팀 전술 훈련, 그다음에 감독과 선수의 커뮤니케이션까지 만났던 완전 오른팔이었는데 중간에 나갔죠.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무리뉴 감독과 선수들하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약간 중간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재가. 이걸 파리아 코치가 했었는데 딱 떠나가니까 충격이 그냥 범퍼 없이 부닥쳐버렸던 거죠. 자, 세 번째.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그냥 꽉 났죠. 예, 프레드 지난해 뛰었나요? 예, 뛰어도 잘 뛰었던 경기 있다. 한두 경기인가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막 나오면 답답해가지고. 자, 네 번째. 우리 꺽형. 예.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예. 왜 이렇게 무너졌지? 요새는 저 개 데리고 산책 안 하시나? 자, 어쨌든 알렉스 산체스가 확 무너져 버린 것도 이것도 사실 좀 컸죠.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수비가 붕괴된 거. 수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게 13위였던 뉴캐슬보다도 실점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맨유가 수비가 붕괴됐던 거. 이렇게 몇 가지가 안 좋은 것들이 막 겹치면서 지난 시즌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근래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성적표를 좀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영입을 어떻게 했냐 이게 좀 봐야 되는데 자, 말은 엄청 많더니 예. 물론 돈은 좀 썼습니다. 총액부터 말씀드리면 1억 5,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율 따졌더니 2,152억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억이 넘었으니까 돈 좀 쓴 건데 이거 약간 좀 오버페이 아니야? 맥과이어한테는. 예. 그러니까 맥과이어 사느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가 기록돼 버렸죠. 이 종류만 따졌을 땐 8,700만 유로, 1,182억, 3억 원. 그러니까 대충 1,200억 정도 됩니다.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뭐 맥과이어 뭐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요렇게 몸값이 폭등했던 것은 뭐 몇몇 팀들이 이렇게 맨시티하고 막 경쟁을 해서 몸값이 뜬 것도 있지만 잉글랜드 버프가 있었죠. 잉글랜드 출신 버프라고 하는 홈그라운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스쿼드에 출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얘 잉글랜드 친구야 데려와. 몸값이 좀 과다하게 좀 뜬 것도 있고요. 에런 완 비사카는 잘 데려왔죠. 오른쪽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발렌시아도 팀 떠났고
오른쪽은 좀 뭐 만약 예술령도 막 갖다 놓기도 하고 다르미안은 왜 안 떠나? 그러니까 어쨌든 막 오른쪽이 막 그랬는데 완 비사카는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팰리스 뛸 때부터 저 선수는 조만간 빅크로 가겠다. 잘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데니얼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어린 제2의 라이언 긱스로 불리우는 윙인데 약간 현대적인 미의 윙이 속도 빠르고 드리블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알짜배기 영입 같습니다. 나이도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간 선수 마지막 날 들어온 선수인데 나간 선수는 있습니다. 루카쿠가 떠났죠. 인터밀란은 떠났습니다. 한 880억 정도 받으면서 이제 떠났고요. 사실 루카쿠 입장에서는 눈치챘겠지. 솔샤르 감독이 자기 약간 전력 외로 놓고 있다는 거. 레시포드하고 뭐 마시아 같이 빠른 선수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루카쿠도 뭐 달리기는 빠르지만 경기 전체적인 진행 템포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레라는 좀 아쉬워요. 에레라 중앙 미드에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발렌시아 이제 오른쪽에 떠났고. 그래서 영입을 놓고 보면 사실 여기도 떠날 선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좀 마지막에 영입이 안 된 거 몇 명이 계속 걸렸는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요, 안으로 가면 떠날 선수가 떠나줘야 돼요. 떠날 선수가 떠나줘야 그 돈이 남잖아요. 그다음에 이적료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체스 같은 경우 얼마 받아요? 그래요. 7억 받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떠나주면 뭐 이적료를 못 챙겨주더라도 그 주급으로 다른 선수 주급을 주면서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리될 선수가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될 선수가 누구냐면 크게 보면 산체스, 그리고 로호, 다르미안 이런 선수 사실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정리돼야 다른 선수를 좀 데려올 수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판 영입이 잘 안 됐던 거죠. 자, 프리시즌 어떻게 치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시즌 퍼스 글로리, 리즈, 인터밀란, 토트넘, AC 밀란 이런 팀들하고 좀 경기를 했습니다. 요때 뭐 루카쿠는 뭐 워낙 그때 이제 팀 떠날 거 알고 뭐 어디 가서 훈련했대더라? 팀 벗어나가지고 어디서 훈련하고 있으니까 안 썼고, 대신에 뭐 레시포드나 저 마시알 이런 선수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허리 쪽도 뭐 맥토미니가 이번 잘했어. 맥토미니가 허리 쪽에서 잘해줬고, 마티치도 좀 결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영입했던 완 비사카라든지, 그 다음에 데니얼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좀 했는데,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결합해가지고 프리시즌을 같이 소화 못했던 게 약간 걸릴 것 같아. 껄쩍지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맨유 입장에서는. 근데 뭐 워낙 뭐 팀에서 하고 있었을 테니까 빨리 얼마큼 팀 전술에 녹아드냐가 맥과이어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꼬마들, 엔젤 고메스, 그린우드 이런 선수들도 이번 테스트를 받으면서 괜찮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좀 뼈 아픈 건 뭐예요? 에릭 바이 프리시즌 치르다가 다쳐가지고 12월 중순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자, 예상 포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 포메이션 4-3-3이나 4-2-3-2를 좀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표기상은 한 4-2-3-1로 한번 해볼까요? 자, 골키퍼는 뭐 돼야죠. 돼야. 그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루크쇼, 가운데 린데레프, 맥과이어, 오른쪽은 완 비사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허리 쪽이 약간 좀 저는 좀 이게 좀 까리까리한데, 왜냐면 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포그바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포그바 빼고 해볼까요? 포그바 빼고. 자, 포그바 빼고 하면 맥토미니하고 마티치가 될 것 같고, 이선 쪽은 데니얼 제임스, 링가드, 마시알, 최전방은 레시포드, 그 다음에 이제 마타 같은 선수는 뭐 당연히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는 선수고, 계속 걸리는 건 좀 여기 지금 포그바인데, 포그바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은 닫혔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다른 유럽은 이번 달 내내 진행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데려오지 못할 뿐이지 있는 선수가 다른 리그로 나간다고 하면 그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겠다, 이탈리아 가겠다, 독일 가겠다는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그바가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포그바는 안 떠나면 뭐 쓸 수는 있겠는데, 근데 써도 난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10대 선수들 있잖아요. 타이트 총, 엔젤 고메스, 그린우드 이런 선수들은 언제든지 쪼커라든지 좀 활기를 불어넣는 이런 거로는 맨유가 올 시즌 쓰지 않을까. 매번 기회 될 때 말씀드리지만 맷 버스비의 아이들, 퍼기의 아이들, 뭐 그래서 뭐 예전에 긱스라든지 폴 스콜스, 뭐 네빌 영제, 데이비드 베컴 이런 선수들을 성장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처럼 약간 제가 봐서는 지금 퍼거슨 감독이 쇼샤르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고무식으로. 돈도 쓰되 어린 선수, 너 어릴 때 기억해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좀 약간 중용하는 흐름으로, 뭐 당장 선발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출전기를 더 많이 주는 흐름으로, 뭐 지난 시즌도 조금씩 뛰었으니까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자,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예상 포메이션 말씀드렸는데 뎁스가 심각하게 얇습니다.
만약에 지역 라이벌이라고 하는 맨시티와 놓고 보면 맨시티는 지난번에 커뮤니티 실다가 사네가 부상당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브라질의 주전 스트라이커 제주스가 들어오는 팀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레시포드 다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가지고 만주키치나 이게 연결됐던 것도 그 고민이었거든요. 루카쿠도 떠난 상태에서 지금 만주키치도 안 됐고 뭐 디발라 카드도 안 됐고 막 이러니까 이거 지금 뎁스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까 제가 뭐 4-2-3이나 4-3-3을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마시알과 레시포드를 투톱으로 세우는 어떤 여러 가지 전술적인 해법을 찾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고민 많이 될 거다. 그리고 허리도 에릭센도 연결됐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포그바가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에릭센을 넣으려고 했는데 에릭센도 어쨌든 안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제가 봤을 때 이거 열분데. 네. 이거 만약에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도 뭐 스몰링하고 존스 좀 약하잖아. 좌우 풀백 문제 생기면 누구 써야 돼요? 영? 로우? 다름이야? 영은 주장입니다. 영은 주장이야? 왜? 자, 난 여기 안 넣었는데? 자, 그러고 여기 하여튼 너무 좀 뎁스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일진들을 잘 꾸려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뎁스가 좀 물론 아까 그러면 이제 10대 선수들이 그러니까 중용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어린 선수들이. 자, 그런데 또 부상자도 또 많다는 것도 또 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릭 바이 12월 20일 이후에나 돌아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즌 대충 한 절반 못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체스 형도 지금 좀 부상이라고 그러고 포수멘사도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는 이런 거예요. 전 포그바 변수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그바가 떠날 수도 있어요. 이적 시장. 프리미어는 다쳤지만 다른 유럽 리그가 열려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 떠난다고 칩시다. 안 떠난다고 칩시다. 저는 이거 마음 떠나면 다 떠난다 봅니다. 네. 지금 포그바 계속 약간 좀 그러지 않아요? 느낌이? 좀 뜬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여기 그 에이전트가 좀 그래. 이게 퍼거슨 감독이니까 성견지명이 있다니까. 라이올라 아니야, 라이올라 엄청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퍼거슨 감독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명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이올라다. 2명 맞냐? 어쨌든 제일 싫어한다 막 이래가지고 라이올라를 집었었다고요. 그래서 라이올라라고 계속 내가 봐도 중간에 너무 분탕질을 쳐. 그러니까 이게 선수와 팀이 너무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포그바도 스스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엄청 막 춤추면서 열심히 뛰고 약간 꼬라지 나면 잘 안 뛰고 이런 팀이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그바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남더라도 또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현지도 계속 나오던데 1월에 또 시작할 거라고 맨유는 뭐 이번에 영입 못한 선수들 1월에 더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할 것이다. 지금 포그바에 대한 변수도 있고 또 뎁스가 얇으니까 자 이런 게 일단 맨유는 뭐 맥과이어라고 하는 완 비스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비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몇몇의 약간 폭탄 같은 게 좀 숨겨져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숄샤르 감독이 잘 통제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맨유의 올 시즌 순위 예상입니다. 네. 2개씩 하지 않습니까? 자, 5위나 4위 봅니다. 어차피 다른 팀들 다 해가지고 순위가 이제 빈 게 이거밖에 없나? 네. 4위나 5위 봅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과 저는 그걸 싸우지 않을까. 아스날과 4위와 5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간 네, 떠날 선수는 좀 떠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다른 가로 떠날게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